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 N분화학도 오비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저번 N분화학 마지막에서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방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비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오비탈은요, 전체 오비탈의 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비탈이란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오비탈을 배웠을 때, 그때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르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배울 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함수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화학원에서는 우리가 배운 네 가지 오비탈 중 s오비탈과 p오비탈을 중점적으로 다뤄요. 책에서 s오비탈의 모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형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p오비탈은 R형형 모양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어?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방이랬어. s오비탈은 구형 모양의 방이구나. p오비탈은 R형형 모양의 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이게 잘못된 개념, 오개념입니다. 선생님이 왜 그게 오개념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s오비탈을 구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원자의 구조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껍질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자 껍질 안에 오비탈이 존재한다고 배웠었죠. 지금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1s 오비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으면 전자 껍질 안에서만 전자가 발견되냐?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비탈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자핵 주변의 모든 공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은 대학교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지금은 1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다고 첫 번째 전자 껍질 이 위치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원자핵 주변의 모든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1s 안에 있는 전자는 주로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 이게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거죠. 이거를 표현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이름이 전밀도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전밀도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좌표 공간을 기준으로 좌표 공간의 중심에 원자핵을 위치시킵니다. 여기에는 좌표 공간이라고 하는 건 X축, Y축, Z축으로 이루어진 3차원 구조를 이야기를 해요. 이 구조가 잘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가 정육면체를 평면에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려서 표현을 하잖아요. 이때 정육면체 뒤쪽에 만들어지는 이 세 개의 선이 각각의 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좌표 공간 안에 원자핵을 표현을 해놓고 원자핵을 기준으로 전자가 주로 발견되는 곳에는 점을 많이 찍어서 표현을 하고 전자가 주로 발견되지 않는 곳에는 점을 적게 찍어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자, 원자핵이 중심에 있어요.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이때 1s 오비탈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순간순간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점으로 사진을 찍힐 거란 말이에요. 그 사진을 수천 장, 수만 장 찍어가지고 한 장으로 합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까요? 한 사진 안에 수천 개의 전자가 표현되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오비탈의 전밀도 그림입니다.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곳은 전자의 발견 확률이 높은 곳, 점이 듬성듬성하게 찍힌 곳은 전자의 발견 확률이 낮은 곳이죠. 이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가 되는 공간을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런 공 모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s 오비탈의 모양을 구형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주로 구형의 공간 안에서 발견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비탈의 정의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함수로 표현을 한 것이고, 함수로 표현을 해봤더니 s 오비탈의 함수가 9로 표현이 돼서 s 오비탈은 구형 모양을 갖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물론 오비탈 안에 전자가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근데 방이라는 개념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딱 방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껍질 속에 오비탈이라는 게 있고 오비탈 안에 전자가 존재하는데, 전자는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그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p 오비탈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p 오비탈은 오비탈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나요? 3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p 오비탈 그림을 공간 좌표에다가 그려보면 그림이 3개로 그려집니다. 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방이 몇 가지니까요? 3가지니까요. 근데 p 오비탈의 모양은 조금 특이합니다. R형형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R형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이게 3개의 축에 걸려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요. X축에 걸려있는 p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Y축에 걸려있는 p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Z축에 걸려있는 p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3개의 R형 모양을 합쳐서 p 오비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p 오비탈은 이렇게 3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각각의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2개씩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p 오비탈을 이렇게 3개의 방으로 표현할 때 왼쪽부터 px 오비탈, py 오비탈, pz 오비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s 오비탈과 똑같아요. px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다면 x축에 걸려있는 이 노란색 공간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90%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방향성의 차이인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볼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 도대체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이라는 게 뭐냐?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의 정의는요, 전자 발견 확률이 방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구형의 공이 하나 있습니다. 완벽한 구형인데요. 이 구형 공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근데 흰색이 어떤 흰색이냐? 단색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 흰색입니다. 여기에는 이 흰색 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눈 3초만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3초 동안 감고 있을 때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공을 30도 회전시키거나 또는 30도를 회전시키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2가지 행동 중 하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30도를 회전시키거나 그냥 놔두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3초 뒤 눈을 뜨라고 해요. 자, 공을 회전시켰을까요? 회전시키지 않았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맞힐 수 있을까요? 물론 찍어서 50%의 확률로 맞출 수는 있지만 이것만 보고 이 공이 30도를 회전했는지 회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R형형 모양이 있습니다. 똑같이 흰색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 R형형 구조의 도형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3초 동안 눈 감아봐요. 선생님은 이 도형을 30도 회전시킬 수도 있고 회전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눈 떠봐요. 회전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회전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얘는 회전시키면 도형의 방향이 달라지니까요. 구는 어때요? 아무리 회전시킨다 하더라도 제자리에서 회전시키면 몇 도 회전했는지, 회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얘들이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랑 왜 연관이 있냐면요.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 즉 S 오비탈은요,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다면 어느 방향으로 떨어져 있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S오비탈은 방향에 상관없이 떨어진 거리에 의해서만 전자 발견 확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P오비탈은 어때요? PX 오비탈을 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이 노란색 PX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다면 노란색 안으로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노란색 바깥으로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지점의 전자 발견 확률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왜? 90% 공간 안에 있냐, 밖에 있냐는 당연히 다른 확률을 나타낼 거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 전자 발견 확률이 거리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근데 S오비탈을 제외한 나머지 오비탈은요, 전부 다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얼만큼 떨어졌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떨어져 있는지 그 방향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하면 오비탈의 전체 내용 중 절반 정도를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반이라고 하지만 시작이 반이고 절반을 했으니까 끝낸 거랑 다름이 없어요. 오비탈은요, 첫 번째 N분화학과 이번 N분화학 내용을 다 이해했다? 나머지는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이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까지 봤는데도 잘 오비탈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한 번, 두 번 돌려보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전체 오비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뭔가 좀 아리까리한데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 이해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엠브나 또 보면서 나머지 오비탈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